예,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유튜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참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또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가 전라도 이 천년사 발간 문제인데요. 전라도 천년사가 작년 연말에 이제 발간 그 공포를 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1018년이죠. 고려 현종 때 전라도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을 기념해서 5년 동안 혈세 24억 원이 들어가서 213명의 지필진들이 참여한 총설 1권 그리고 통사 29권 자료집 4권에서 총 34권의 결과물이 이번에 나왔는데 원고 매수가 5만 3천 매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고작 2주간의 공람 일정을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총 77건이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KBS 뉴스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얘기도 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고 지금 향후의 대응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좀 몇 가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우리가 정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이게 전라도 천년사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라는 행정명이 처음 등장한 1018년으로부터 1000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8년에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내용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전라도 천년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역사 전체 5000년 역사를 다루는 문제로 이게 확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렇게 확대가 된 것은 뭐 뜻은 좋지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5000년사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우리 역사를 진정으로 5000년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뿌리적인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작지만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완영 사무총장이 그 전라도 천년사에서 이 선사 고대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이완영입니다. 이번에 천년사 이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이제 검토 작업을 들어갔는데요. 뭐 말은 천년사지만은도 고조선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5000년사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공개해드리면 아마 너무 국민들은 실망이고 분노가 아마 치밀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천년 뭐 자료집이라든지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빼고요. 고조선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이후에 식민사학, 이 식민사학이 더 강화되고 지금의 동북공정까지 방영된 그런 역사관이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쓰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뭐냐 고조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책으로서 이 책이 나간다면 아마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책으로서 대단히 좋은 텍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글을 쓰신 분들 저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글자 투를 보면 누가 썼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관련된 이름을 대지 않고요. 대신 여러분들께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이제 이 작업을 진행한 공무원들도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삼국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이런 글을 썼다고 보는데 보면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설이 있고 보면요 뒤에 이제 쭉 또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 있는데 총설하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총설하고 뒤에 글 쓴 사람하고
내용이 서로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히 이렇게 이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책을 낸 건데 보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야 임나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총설 부분에 있어서 고조선입니다. 이런 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이게 줄 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위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군 관련된 내용 안 나옵니다. 준왕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만희 정권으로서 나라를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준왕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보시면 한왕이 되었고 진안 변환의 명칭이 이렇게 생겼다. 기록이 있다.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삼국지 동의전 중국 사서에 마한 진안 변환이 준왕이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생겼다는 기록 없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조금 이따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문도 말 그대로 뭐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보는데 원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글을 써놓고요. 제일 밑에는 보시면 뭐 전라역에 이쪽 지역에 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글을 썼는지 전라북도권 지역에서 한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어 만, 진안, 변환 등 사만의 명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헌부터 사료부터 조작한 실태인데 보면요. 한번 뒤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원문 보시면 삼국지 위서 이제 오한선비 동의전이라든지 후한서 관련된 내용에 여기 보시면 사만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만의 범위가 이제 방사천리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만진안변한 남부지방에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방사천리 절대로 안 나오죠. 600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 보시면 사천리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반도와 요동 요서 고대 이제 고조선 영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만이고 그것을 또 옛날에 뭐라 불렀느냐 진국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여기 보시면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의 원문에 그대로 한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의 범위가 얼마큰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자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자료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사료 원문부터 조작해가지고 한이라는 것을 한반도 남부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국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국에서 한으로 명칭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진국 사회는 이주민의 남하로 인해 해체되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요. 진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라든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이거 원문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거 때 이제 나라가 쉽게 말하면 한나라한테 뺏기잖아요. 그때 이제 재상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역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객이라는 인물이 계속 우구한테 이렇게 간언하자 이렇게 하라고 간언하는데 우구왕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냐 여기 글처럼 우구왕 왕이 말 안 듣니까 어떻습니까? 재상이 열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 2천여와 더불어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만조선을 어디로 봅니까? 평양으로 잡아놨죠. 그 평양에서 우구가 떠났다면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동쪽이라면 바다입니다. 바다면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지 진국, 동쪽에 있는 진국을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록에서도 전라도 천년사에 보면 남쪽의 진국으로 표현해가지고 사료 원문 자체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고요. 이제 뒤에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산강 지역에 이제 온감묘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이것이 일본 큐슈의 야요이의 이제 온감리하고 연결 나오면서 이 시기나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연해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대단히 전문가적 표현인데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영상? 자, 전라도의 온감묘하고 우리나라 이게 일본의 큐슈의 야요이의 온감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요시노가리 야요이의 요시노가리의 어떻습니까? 유적의 형태입니다. 솥대가 있죠. 솥대의 원형 있고 보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야요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지역에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무덤의 형태입니다. 근데 약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나주 쪽하고는 틀리죠. 나주의 형태는 요리되어 있고 자 일본의 요시노가리 쪽에서는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것이 완전히 틀리다?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주의 어떻습니까? 온감묘인데 자 일본의 요시노가리 야요이 문화에 이 온감묘가 나오는 지역에 이 책임자 어떻습니까? 이쪽 걸 다스렸던 사람의 무덤이 발굴됐는데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한반도에서 나오는 세형 동검이 출토됐죠. 그죠? 이렇게 유적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온감묘 말 그대로 야요의 시대에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무덤에서 고조선의 세형 동검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만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료 원문을 또 조작해가지고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또 글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도가 들어갔습니다. 동방문화권하고 북방문화권하고 중원문화권이라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놨는데 청동기에 이렇게 청동금을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 비파형 동금입니다. 2번, 3번 하면서 4번이 여러분들 중국의 이제 중국식 동금인데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범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를 긋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이 어디 쪽 보면요. 저 1번 쪽에 이제 쭉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1번 나오고 2번에는 안 나오고 4번에도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4번에는 중국의 이제 문화하고 북방의 이제 문화, 청동금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비파형 동금이 중국 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B금을 이제 이게 속된 말로 동그라미를 너무 범위가 적게 쳤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오천년사 또 거기에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글을 실었는데 말 그대로 전라도 오천년사는 딱 피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출발하는데 뭐라고 단언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군은 건국 신화이지 실지한 역사가 아니다. 요거부터 나가는 책이 전라도 오천년사입니다. 여러분들 당군 신화, 당군이 역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만으로 주장하는 데가 지금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논리죠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는데 또 전라도 천년사를 쓰는데 거기에 당군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당군 조선은 실제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신하다, 실제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쓴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참 목까지 올라오는데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가지고 당군 조선을 완전히 이번에 역사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 기가 찬 게 뭐냐면 저는 이 지도를 보고 야 진짜 쌍용까지 했어요. 쌍용까지. 왜? 요거는 진짜 역사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지도 그리면 안 되는데 그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지도가 뭐냐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 유물이라죠. 딱 고조선 떠오르면 떠올라야 될 것이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금입니다. 근데 비파형 동금이 어때요? 옛날 저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 쓸 때 그때는 뭡니까 보면 비파형 동금이 요령 쪽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어때요? 비파형 동금이 우리나라 전역에 다 나왔어요. 전역 나오고 제주도 나오고 일본까지도 나옵니다. 자, 비파형 동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동요소를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산동성까지 요즘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을 연구한 학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합니다. 왜? 비파형 동금이 나오는 데는 다 고조선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고조선 이 비파형 동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보면요. 지금 말하는 자기들 말하는 산동성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저쪽 지역까지 비파형 동금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에 희한한 지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비파형 동금의 범위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밑에 보시면 고조선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이 말이 뭐냐? 비파형 동금은 비파형 동금인데 고조선 비파형 동금, 한국의 비파형 동금은 여러분 어디에 보면요. 한반도 내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비파형 동금이고 그 위를 넘었으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산룡이라든지 이쪽에 동호의 비파형 동금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한국이라 했잖아요. 한국시대 동금. 야, 이거는 진짜 이 지도 하나만으로 전라도 천년사는 폐기를 넘어서 불을 다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고조선 말아먹는 지도가 보면요. 고조선의 범위를 이제 요동요새에서 어디까지요? 한반도로 완전히 밀어넣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누가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사람이 그린 그 지도입니다. 이 양반이 비파형 동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고 고조선 영역이 아니다. 옛날에는 비파형 동금이 나오면 고조선 영역이다 주장하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그건 아니다. 이번에 이제 이 양반 작품이 뭡니까? 그 비파형 동금도 또 나눠가지고
한반도에 나오는 비파행 동검만이 우리나라 고조선 비파행 동검이다. 요런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학자들 이름 저기 신문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도 고려대 교수입니다. 저 양반이 뭘 하느냐? 비파행 동검은 우리나라 영역에만 나오지 중국의 산동성이라든지 여기는 안 나온다. 그리고 산동성에는 발이 3개짜리 삼조끼라죠. 삼조끼도 우리나라 영역 적어도 홍산 쪽에는 나오지 중국 지금 중원 산동성이라든지 여기는 일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산동 지역의 동의는 우리 조상과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비파행 동검은 산동성에 절대로 안 나온다는 쪽을 해놨죠. 여러분들 자 이게 보십시오. 역사 스페셜에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1970년대 모택동 시기에 산동성의 고인들이 대부분 파괴됐다는 정언이 저때 역사 스페셜에 실렸습니다. 딱 여기 볼까요? 그 다음요. 이게 뭐냐? 최근에 중국의 논문입니다. 이거 논문요 중국에서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왜? 이거 공개하면 어때요? 동북공정 다 무너져요. 지금 중국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발표됐어요. 내용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 2007년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산동성에서 비파행 동검이 여러분들 저렇게 넓은 범위 속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다른 지역에 산동성의 다른 지역에 비파행 동검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 좁은 지역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분포돼 가지고 비파행 동검이 출토됐다는 것이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비파행 동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쪽 관련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산동성에서 비파행 동검이 나온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것이 우리나라 영역이 아니라고 교과서라든지 모든 데서 다 빼버렸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동기학계 그림 그리는 거 보십시오. 자, 산동성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고조선은 이 양반 그래도 낫죠 보면요. 저 요송 요서 쪽 저 정도는 이제 고조선이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파행 동검 전문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만 비파행 동검이 우리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전라도 천연사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연맹체라 했습니다. 고조선은 당군이 있을 때는 당군은 신하고 가짜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저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했느냐? 조선 연맹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는 이 양반의 자기 주장에 어떻습니까? 자기 논문 발표하는 데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서로 학자들끼리 조율도 안 된 내용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어때요? 갖다 써버렸습니다. 조선 연맹체라는 말까지 지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중국 사람 이만이 다스렸던 이만조선, 그죠? 그 다음에 한사고 낭랑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동북공정 논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 사람들이 통치한 속국 식민지라는 논리입니다. 요 그대로 요번에 이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 또 나옵니다. 자, 이 양반이 고조선 1호 박사라는데 진국의 위치를 여러분들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인 위만이 저기 평양 쪽에 있었고 지는 밑에 있다고 나왔죠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사료 원문 보셨죠? 여기도 나옵니다. 한반도 서역 지방의 이만조선과 함께 중부 이남에 진국이라는 정치 집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 양반이 고조선 1호 박사 이 양반이 여기다 이 책을 썼는데 보면요. 다시 사료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진국은 이만조선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었지 결코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진국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더 많은 내용 자세한 내용 다루고 싶은데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적어도 굵직굵직한 말 그대로 이번 전라도 천연사는 고조선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리고 영토까지 한반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담겼다는 거. 이 책은 나간다면 진짜 말 그대로 동북공정보다 위험 수위가 더 높은 책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의 이제 그 선사 고대편은 이거는 사실은 전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이 역사관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조선 1호 박사라고 하는 분을 위시해서 각계 전문가 그들이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엊그저께 입장문을 보면 원문 그대로 제가 입장문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13명의 학자는 여기에 참여한 213명의 학자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사명감을 갖고
집필에 참여하여 전라도 통사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최고의 대표학자라고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한 대로 사료에 있는 원문 자체를 왜곡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그것을 엄연히 혈세를 들인 그러한 어떤 그 공식 발간하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실른다면 과연 우리의 그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 책을 접하면서, 그리고 또 전라도 500만 도민들이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떤 그 역사관을 가지게 될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방금 뭐 선사 고대편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그 전라도 천년사의 그 총설 2편 1장 선사 고대편의 제목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구석기 신석기 문화, 두 번째가 청동 철기 문화와 전라도 고인돌, 그리고 세 번째가 고조선 준왕의 남내와 마한사회, 그리고 네 번째가 백제 중흥 부흥 부활의 땅 전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그분들이 전라도 천년의 그 역사를 기념해서 5천년사를 적으면서 제목에 고조선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단군 명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은 신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 그대로 5천년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5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조선 준왕의 마지막 임금이라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준왕이 이 전라도 땅으로 들어오면서 고조선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한사회가 나왔고 전라도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라도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 5천년 역사를 부정하는, 근 3천년의 역사를 완전히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마한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만서, 그 한반도 남부의 사만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조선 시대만 해도 조선 중기의 그 허목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그 단군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북방계와, 그리고 그 마한과 신라 이 백제 남부 쪽의 이 역사를 함께 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역사 인식들이 언제부터 사라지냐면, 말 그대로 대일항쟁기 때 일본 학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침략사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의 어떤 교과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학자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통탄을 금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남부 문제로 내려와 가지고, 이 한반도 남부는 또 이게 우리의 역사의 어떤 자주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의 어떤 침략, 그 지배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 전라도 천년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그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나 칠국 문제와 임나 사연 문제인데, 먼저 임나 칠국 문제에 대해서 박덕규 위원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방 그 사회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적 개통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북방계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다. 남방계는 뭐 일본의 식민지로 뭐 시작을 했다. 이런 게 사실은 식민사관이자 동북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적 개통론이 사실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만 우리 역사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부터는 그 칠곡, 임나 칠곡이라고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전라도 천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권에 주로 이 칠곡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66쪽을 보면은 이 뭐 비자발 창녕, 남가라 김해, 뭐 알라 하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라는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일본인 식민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를 했었고 해방 후에 임나 흥망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임나를 가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도에 지금 선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가야 지역 그리고 지금 전라도 지역에 이 일본석에 나와 있는 각종 지명들과 임나의 지명들을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탁순을 대구, 탁국을 경산, 비자발 창녕, 알랄 하만 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 가라 칠국이라고 하는 이 비정이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탁순을 창원, 탁국을 창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이만희씨 류가 했던 설을 최신의 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 인증 방법, 지명 비정 방법은 그 음상사라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스에마스가 그렇게 썼고요. 그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음상사다. 음이 서로 비슷하면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음상사 이해에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음상사 이해 뾰족한 방법이 왜 없습니까? 이 지명이 물론 비정을 할 때 옛 지명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7곡 중에서 탁곡을 보겠습니다. 이 스에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달구화를 탁순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달구랑 탁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일본식으로 아마 발음을 한 것 같아요. 일본식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말로는 전혀 다르죠. 하여튼 이 대구를 탁순에 비정을 하고 경상북도 경산이 원래 압독군이었기 때문에 이 압독군에서 앞을 우리말 앞으로 하고요. 독을 탁으로 한 겁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 지명은 대부분이 이두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뭐 황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누를 앞자기 때문에 이건 누 또는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신라 경다광 때 한자식으로 지명을 많이 바꾸면서 이 이두 표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자식으로 바꿀 때도 원래 발음을 고려를 해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면 앞을 앞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독을 탁이라고 해놓고 앞독은 앞탁이니까 이 탁순의 앞이란 뜻 아니냐. 그러니까 대구 앞에 경산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탁국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발음도 다를 뿐더러 경산은 대구의 앞 남쪽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정동쪽에 있습니다. 진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비슷하지도 않은데 비슷하다는 말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음의 유사성 문제를 뭐 어떤 사람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양심적으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발음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지명을 비정하는 방법은 불안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따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탁순을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그럼 탁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탁순을 뭐 대구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요. 이 대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탁순이 백제 사람 3명이 이 탁순에 와서 일본에 가는 백기를 물어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륙이잖아요. 대구는 분지입니다. 이 대구에 가서 일본 가는 백기를 몰라서 백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순 왕이 이 얘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탁순 왕이라는 건 지금 탁순 왕으로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 탁순왕 맑음 항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일본 야마토 외에 쉽게 얘기하면 일왕에게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백지사로 바꿨냐면 이 3권의 172, 266쪽을 보면요. 근초고왕은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 교섭을 위해 탁순국과 같은 가야국에 중개를 요청하게 된다. 자, 이 근거가 뭐냐면 요겁니다.
백제 사람이 탁순에 와서 백기를 물었다. 이 일본서기 내용을 가지고요. 외국과의 외교 교섭을 위해 탁순국에 중개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소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서기의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전라도 천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공 49년에 이 70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369년, 이것도 이제 수정 연도입니다. 원래 연도가 안 맞으니까 120년을 늦춰서 369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야마토 외의 장군들을 신공 왕후가 보내가지고 이 신라와 칠국을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구 하나에도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깨뜨리고, 신라는 그 전에 이미 깨뜨렸다고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근데 또 깨뜨린 겁니다. 비자발 랑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했다. 탁순에 직결을 했는데 탁순을 다시 공격해서 깨뜨립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창원이 탁순이라고 합니다. 또 자, 상륙 백제와 외 연합이 창원에 상륙을 해서요. 신라를 먼저 공격하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가야를 공격하고 다시 돌아와서 탁순을 빠뜨린 것 같아. 다시 이제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들이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원을 왜 탁순으로 이렇게 비정을 했나 이만희 씨가. 그러면 이 일본서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나에 있는 금강 모야신에게 명령하여 해가지고 이때 모야신은 웅천에 머물면서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요 내용 때문에 여기에 임나의 구사모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구사모라와 창원의 원래 지명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창원을 탁순으로 한 건데요. 이 내용에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일단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삼국유사에 이 창원의 지명 가운데 하나가 이 구사군이 있었습니다. 이 구사군은 원래 이름은 굴자군이었는데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굴자가 구사랑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개체 23년 기사에 나오는 구사모라가 바로 이 의안이고 이게 바로 창원이고 탁순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찾아본 겁니다. 최근에 찾은 거예요. 그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보시면 금강모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강은 이 백제 우리말로 큰 강입니다. 큰 강. 큰 강을 한자로 쓸 때 근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근강국이 어디 있었냐면 저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그쪽이 바로 금강입니다. 근데 웅천에 머물면서라고 돼 있어요. 웅천이 어디냐면 지금 웅천 성적, 성의 흔적 해가지고 이제 웅천이 있죠. 그리고 임나의 구사모리에 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구사모라가 어디 있느냐? 그 밑에 있습니다. 오사카 밑에 보면 구사신사라고 있어요. 이 구사신사는 뭐냐면 고구려 사람 중에 구사기왕, 구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시는 신사인데 정확하게 지금 한자도 맞고 발음도 맞죠. 그리고 일본서기 개체 23년 기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들이 한반도 창원이나 뭐 대구가 아니고요. 바로 이 오사카 기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왜 다 무시를 하고 한반도 남부로 말도 안 되게 비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가라를 대가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2, 173, 251쪽을 보면은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가라를 대가야라고 했는데요. 이 신공 62년 기사에 이 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백제 기록을 인용을 해서 지금 가라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가라가 대가야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일본서기를 인용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서기는 백제 사람들이 기록을 썼고 또 백제기나 백제복리나 백제신창 같은 백제 삼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백제의 입장인 백제기에 가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지비계라는 사람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야마토 외에서 보낸 사지비계라는 사람이 이 신라를 치려고 이제 건너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라에서 미녀 2명을 바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꾸로 가라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가 망하면서 이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백제기에서 말하는 가라 그리고 그 가라국의 왕인 기본항기나 또 인민이나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대가야를 뜻하는 걸까요? 대가야가 언제 백제로 도망을 갔고 망했고 뭐 이 연도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382년 기사인데 이문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대가야 도솔지 왕이 그 마지막으로 562년에 이제 멸망하는 과정과는 163년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왕의 이름도 맞지 않죠. 대가야는 도솔지 왕이고 쉽게 말하면 가라국은 기본항기로 돼 있습니다. 기본항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한기는요. 신라의 육부의 그 수장 중에 한 명의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도 아니고 신라 왕 밑에 있는 육부의 촌장 을 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국이 왜 신라 직명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도 맞지 않고 우리 기록과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가라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대가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9쪽을 보면 이 역사에서 백제의 멸망 기사로 보는 것은 신공 49년 기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공 49년 기사를 토대로 해서 백제가 남부 지역으로 마한을 복속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했죠, 사실은. 그래서 백제 군초고왕이 369년에 가라 7국에 목나군자를 보내 평정하고 다시 서쪽으로 고해진을 이루어 남만 친미달에 강진 해남까지 정벌하였다라는 거는 신공 49년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이죠.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을 이르러 남쪽의 오랑캐 친미달을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백제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제 초고왕과 기수가 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성명을 냈냐면 마한 및 백제 가야사 서술 내용에 대해 단지 일본 서기의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민사관으로 매도해버리고 언론전을 펼치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스럽다라고 했어요. 왜 지명 갖다 사용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백제의 남쪽 진출은 전라도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성식이 백제 남쪽으로 영역각장과 관련하여 여기 써놨습니다. 일본석이 신공 49년 기사를 주로 인용한다. 이 기사를 인용해서 백제사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기수가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근초고왕과 근고수왕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왜? 연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120년을 늦춰도 사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성 전시관의 가야연필을 보면은 백제와 외연합군이 369년에 가야 7국을 공격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오직 소설을 써는 겁니다. 요거는 이 일본서기 49년 기사를 그대로 이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탁순, 비자발, 남가라, 경산, 뭐 탁국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남북으로 했다가 동서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순서대로 써놓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친미달을 무찔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고해진은 지금 뭐 해남, 뭐 강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국을 무찌른 다음에 지리산을 건너서 저 남쪽에 있는 고해진에 가서 다시 친미달을 쳤다는 겁니다. 저게 정상적인 군대의 진군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반도에 이렇게 비정을 억지로 해놓다 보니까 지명만 비슷하면 갖다 놓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진군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부 때 이 전자공학을 뭐 공학과 이 공대가 사실은 단순 무식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1+1은 2다. 이걸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나옵니다. 비리, 벽증, 포미지, 방고가 스스로 항복했다.
자, 그 사업이 어디에 지금 비정이 돼 있냐면 저쪽 전북 쪽에 비정이 돼 있습니다. 전남을 쳤더니 쉽게 얘기하면 저 전북 위에가 갑자기 이제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369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칠곡과 이 친미다래와 사업 비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중간에 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연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체 6년 기사에 나오는데요.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이 백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백제에게 주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돼서 백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타, 상다리, 하다리는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루는요 갑자기 저쪽 위로 뛰어 오릅니다. 백제와 지금 굉장히 가깝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가깝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512년에 이게 임나사연을 얻은 건데요.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빨간색이 369년, 이 보라색이 512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뭐 하늘을 날아서 상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상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과 대사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513년인데 그럼 기문 대사를 지금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512년에 저쪽 섬진강 유역을 차지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석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뭐 어떤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명 비정한 걸 가지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를 해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기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끝으로 이 백제에서 이 태수와 왕후를 이제 봉분을 합니다. 이 부귀를 물리쳤다는 그런 어떤 장군들에게 이 왕후를 봉분을 하는데 이 전라도에 대부분 배치를 해놨습니다. 뭐 벽중왕, 비리왕 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했는가? 스에마스 야스카지가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는 보시면 이 중국 동해안 그리고 내륙까지도 이 태수를 봉했고요. 근데 왕후는 전라도 지역에만 봉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림이. 백제가 왜 열도로 진출하고 왜 열도의 어떤 지배력,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철저히 일본 학자의 시각으로 이 백제사 그리고 마흔사를 또 가야사를 만들어 놨던 것을 그대로 추궁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이상한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에 대해서도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야와 임나는 건국시기나 멸망시기나 나라수나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에게 이야기를 해도 가야와 임나는 다른 나라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들이 7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역사가 결국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학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박덕규 의원께서 정리하신 대로 이 임나칠공 문제는 사실은 한반도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될 문제를 한반도 안에서 누구는 뭐 A 지역으로 본다, 누구는 B 지역으로 본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지명 비정 문제는 소위 허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조작설로 알려진 이 임나 일본부서라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명 이 부분에 연관된 지명 비정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토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그런 어떤 학설 논쟁의 어떤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서 먼저 이번 전라도 천년 사건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도민연대가 결성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형준 위원장님을 미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형준 위원장님이시죠? 예, 여기 대한사랑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전라도 천년사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지금 그 짚고 있는데 먼저 현장의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가 이제 5년 동안 도민 혈세 24억 원이 들어가서 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 공개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도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정치인들, 호남의 지역 국회의원들, 또 광주시의, 전남도의회, 호남향후회, 민주동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진보당 광주 전남 전북도당, 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등 수많은 단체에서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우리 전라도민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개를 하고 나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발간을 하든지를 해라 이런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5년 동안 준비된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2주 공람 그 시간을 줬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문제나 또는 뭐 시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이틀 전이죠. 5월 10일 수요일 날 네. 그 편찬위원회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네네. 예, 보셨죠? 네네네. 봤습니다. 그 공식 입장문을 보시고 나서의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저는 이 hun천위원들이 사실 뭐 역사 왜곡을 한다라고 했지만 학자들로서의 최소한 양심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 같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나으리라 생각했는데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것에 분통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지금 뭐 바쁘실 텐데 지금 전화 통화한 이후에도 바로 또 그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또 미팅도 있고 뭐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뭐 길게 이렇게 연결하기는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편찬위원회 측에서 이제 세 가지 뭐 공람 기간을 2개월 연장하겠다 또 뭐 학술 대회에 응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도민연대 측에서는 지금 향후 그 500만 도민연대가 어떻게 활동할지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 전라도민연대에서는 전라도 천년사 책 전체가 역사 왜곡, 식민 반민족 행위로 도배되어 있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들도 너무나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반박 성명도 곧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 성명서를 발표해준 인사들에게 또 화답 인사에 대한 글도 나갈 것이며 검증이 구성 요구를 할 겁니다. 3개 도의회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견제, 예산 남용에 대한 견제를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라도 천년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반 상황, 예산의 편성, 과업 지시서의 편성 등 전반적 사항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3개 도의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대는 전라도 오천년사의 전면 폐기가 답이라는 것으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나갈 것이며 그 지필진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무슨 논문을 발표했고 어디에서 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린했는가에 대한 지필진 추적단도 구성할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전라도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영토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통째로 부정하고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그들을 용서치 않을 그 시각에서 유구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자의 탈을 쓴 역사 왜곡 조작 기술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며 탈을 벗으면 학자일 것이고 우리들 국민들이 그 탈을 벗기면 내국 식민 사학자 기술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 향후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연한 의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라도 천연사 문제는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도민연대 측에서 정말로 그 500만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한번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네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언제나 나라의 위기에 또 민주적 상황에 누구나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동학운동이 그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먹으려는 저들의 농간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그 길에 전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이 전라도 천연사 문제다 보니까 50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바로잡기 도민연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마지막 말씀 그대로 전라도가 그동안 우리의 어떤 그 근현대사 속에서 앞장섰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각 지역마다 뭐 전라도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각 지역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어떤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만 인식을 하지 마시고 각 지역의 역사가 바로 잡힐 때 또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가 바로 잡히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잘 올바른 역사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전라도 천연사가 그 이북으로 공람된 이후에 2주간의 그 이의제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도민연대에 학술 대응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 2주 동안 정말로 그 천년사 아까 얘기한 대로 34권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분을 좀 앞장서서 준비하셨던 이창구 박사님을 잠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유튜브를 좀 찍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학술 대응팀을 꾸려가지고 2주 동안 그 34권의 전라도 천년사를 분석을 하면서 그 드는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 그 34권의 내용을 2주 동안에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2주 동안에 34권을 본다는 건 어렵고요. 주로 이제 총설과 천사 고대편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라도 땅을 외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전라도 천년사 책이 그런 일을 협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예, 그 2주 동안 여러 학술위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도 나누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총 그 이의가 이렇게 제시된 게 몇 건이죠? 지금
전라도 천년사 그 편찬위에 접수된 내용이 한 77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답니다. 예. 요번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틀 전이죠. 그쪽에서 공식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으시고. 그날 접수 마감을 하면서 편찬위에서 입장문이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입장문 내용을 보면 그동안 그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그 공람 기간을 연장하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2달 연장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2달 연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라도 이 2달 연장 안에 오늘 이후에 왜곡된 이 공람 의견서가 접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7일 날 앞서 마감된 7일 날까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라도 천년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을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앞에 사람들의 그 의견, 그 공람 의견을 뭐라고 할까? 옹호하는. 또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기 전라도 천년사 그 편찬위 측을 옹호하는 또 다른 의견서가 지금부터 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공람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은 그런 꼼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꼼수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아무튼 자기들 입장을 옹호하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추측컨대 앞에 1차 마감에서 접수되는 의견들은 대부분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기들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우리 측을 옹호해주는 의견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불특정하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반대하고 저기 편찬위로 옹호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천년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일본서기를 옹호하는, 임나 지명을 옹호하는, 임나 일본부서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이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공람 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더 문제점이 크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민연대의 상임 집행위원장 되시는 분도 연결을 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2주간 뭐 말씀하신 대로 총설을 포함해서 34건을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뭐 심각한 문제들만을 들여다봤을 때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도민연대 측에서는 이거는 뭐 그 이의 제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폐기가 옳은 방향이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수정될 가능성, 식민사관의 어떤 얘기를 대변하는 이 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21일 날 출판 기념식을 하려다가 중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5개월, 6개월 넘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책이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또는 그 원고, 또 이런 그 뭐 어떤 도민의 어떤 여망, 이런 걸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지난 12월 20일 출판 기념식 중지 이후에 5개월 동안 이 편찬위 내부에서 그런 우리가 지적했던 그런 식민사관 문제, 임나일본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수정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동안에. 근데 전혀 수정 작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꼼수를 부리면서 자꾸 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이제 겨우 마지못해서 이제 2주 공람 기간을 둔 거잖아요. 또 이북 공개하는 것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 2달이나 늦었어요. 그럼 저는 지나온 5달 동안 이북 공개한다고 한 지난 2달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정말
편찬 위원들이 이 전라도 천년사를 사랑하는 그런 책이라면 스스로 밖에서 외부에서 지적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이 책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야 돼요. 최소한 편찬위원회에서 양심이 있었다면 이북 공개한다고 약속한 지난 2달 동안 호송세월 할 게 아니라 그 2달 동안에 최소한 임나 지명이라도 삭제하는 그런 정성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 사람들도 수정을 원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 책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해지면 폐기 가는 수순밖에 없는데 우리가 폐기했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시민 도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책의 내용을 더 많이 접해가지고 아 정말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것처럼 이 책이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도민들의 목소리로 폐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짧은 2주 동안 학술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하여튼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이창구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2주간의 공람 기간을 둔 것도 이게 어떤 구색 맞추기 용으로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2주간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휴일 그리고 어린이날 뭐 이런 기간이 끼면서 실질적으로 열흘이 안 됐습니다. 뭐 2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짧은 어떤 그 공람 기간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구색 맞추기, 자기들의 명분 쌓기 뭐 이런 용도로 공람을 했었는데 뭐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학술 대응팀들이 분석을 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전라도 지역의 임나 사연 비정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찬하 의원이 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사랑의 박찬화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속의 임나 사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임나 사현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 사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면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 한반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나 일본부설인데요.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냐 한해 9년의 위치가 어디냐 그게 요서냐 아니면 한반도 북부냐 그리고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 임나가 열도에 있느냐 아니면 임나가 한반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식민사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학계에서는 뭐냐면 임나는 한반도에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나는 한반도에 있고 일본부의 성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부의 성격이 뭐 외교기관이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나 전문가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사가 있거나 영사가 있거나 외교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는 임나다 그리고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 사연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나 사현 관련 부분은 모두 삭제해야 된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나 사연은 한반도에 없었고 그리고 임나를 전라도에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임나 사연이라고 하면 이제 상다리, 하다리, 모루, 사타라고 하는데요. 비정된 관련 모든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세기에 마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세기까지 마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세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공황후가 칠국을 정벌하고 서쪽으로 돌아서 남만 친미다레와 사업을 뭐 정벌했다,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칠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만 친미달의 사업도 당연히 한반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이마스의 위치 비정을 그대로 우리 학계가
따라하거나 거기에서 조금 주변에 위치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야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나사고, 마한사라고 하지만 결국에 임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친미달해가 마한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마한의 친미달해, 마한의 사읍,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일본석의 내용이, 일본석에 마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6세기 마한설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 지금 보면 마한 2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마한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6세기에 여기가 마한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일본서기에 임나사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마한 임나사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세기에 512년에 임나사현을 백제가 이걸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백제가 할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일본서기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513년 이렇게 나가면서 반파, 기문, 대사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나사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가 핵심은 말씀드리면 백제가 임나사현을 요청하자 임나사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라도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각, 인식은 뭐냐? 일본의 인식은 뭐냐면 전체 369년에 임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나사현을 백제가 달라고 하니까 사현을 준 겁니다. 그럼 뭐냐? 임나국이 사현을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면 임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뭡니까? 512년 임나사현을 할량을 해주니까 파란 부분, 임나가 요것만 남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한자가 임나 강역이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가 가야고 가야가 임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점점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임나사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는 뭐냐면 임나사현에 대해서는 여수, 돌산도, 순천, 광양 이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남, 동남부 지역을 임나사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견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나사현의 하나인 모르는 광양읍으로 비정하고 있다. 순천 일대는 사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타가 가야 땅이다 이런 식의 다큐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적과 7년 전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이 이제 노량해전이잖아요. 노량해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수, 광양 이런 지역이죠. 여기 이순신 대교, 이순신의 어떤 그 모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이 임나사현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나사현은 바로 일본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앙일보를 10년 전 중앙일보 보면요, 임나사현을 백제에 할양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이 뭡니까?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그게 임나일본부설이에요. 자, 일본의 다나카 도시야키 이런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원이 탁순이다, 탁순이 창원이다, 이거를 또다시금 재탕해서 주장을 한 게 다나카 도시야키인데, 이 도시야키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학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까지도 소위 임나사현 할량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정한다. 저 위에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이게 도시야키의 그 PPT예요. 그 PPT 화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나사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써놓고 있잖아요. 이런 식민사학자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나사현이 왜 이제 한반도 남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화상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하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 내용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칠지도와 인물 화상경을 통해서 백제와 외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칠지도에 보면 분명히
후왕에게 준다. 외왕이 후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후왕제도라고 하는 것을 백제가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 칠지도는 후왕이라는 글자와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백제가 이렇게 그 하국에서 보내는 하행문이다. 외왕은 후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인물 화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503년 개미년에 남동생 왕이 오시사카 궁에 있을 때 사마께서, 사마는 누굽니까? 이거는 71년에 무령왕릉이 발굴이 되면서 정확하게 밝혀졌죠. 뭐냐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께서, 왜냐하면 501년에 즉위를 하셨어요. 그러면 무령왕이 됐잖아요. 이 무령왕께서 아우의 장수를 염원하여, 장수라는 거 오래 사는 거죠.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계중비직과 예인의 금줄이 두 사람을 파견하여서 최고급 구리새 200칸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생 왕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뭐냐면은 무령왕릉의 그 묘비석을 보면 사마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령왕은 사마다, 무령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를 보나, 그리고 무령왕릉을 통해서 이 삼국사기 기록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초기 기록을 불식시키는 그런 무령왕릉의 발굴이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사마로 마자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무령왕릉 묘비석과 인물 화상경의 사마는 정확하게 한자도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령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 화상경의 무령왕이다. 그리고 남제왕은 개체천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홍인기 교수에 의하면은 이 신사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는 신사의 다라모토 궁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거울은 503년에 백제 무령왕께서 일본 왕실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시사카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외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개체왕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즉위 전입니다. 즉위 전에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장수를 염원해서 청동거울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냐면은 10년이 되지 않은 512년에 임나사연을 요청을 한 겁니다. 무령왕이. 아니 또는 무령왕의 대행자가 가서 이렇게 그걸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시사카궁에 있었던 바로 개체왕이 그때 임나사연을 그러면 백제에게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디냐? 열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위에 오사카가 있어요. 오사카에서도 남동쪽으로 아래쪽에 내려간 그곳에 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외를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저 멀리에 한반도 남부에 있는 임나사연을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무령왕이 형이 되고 그 다음에 외왕이 어떻게 보면 동생국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2022년하고 2023년에 강단사학의 학자들이 뭐냐면은 이 인물 화상경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대체적인 견해가 바로 그거였다. 지금까지 해서 그거였다라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개미년 503년이라고 하는 개미년에서 개자는 위에 붙은 어조사고 미년이다. 아니 어떤 거울, 청동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이 어떻게 남을 줄 알고 그게 어떤 연도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미년에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은 그걸 뒤에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개미년이라고 당연히 썼지. 그걸 갖다가 미년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503년이라고 하는 걸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 가는 거죠. 그거를 두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박남수, 홍성화 이 두 사람이 썼는데 미년에 이렇게 미년이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미년은 1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12년마다인가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491년이다 주장한 게 박남수입니다. 그래서 491년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때는 무령왕이 즉위하기 전이잖아요. 무령왕이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그 왕도 아니에요. 그냥 사마예요. 그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송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동송왕에게 뭐 어쩌고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해석을 못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홍송화 건국대 교수도 판독을 했을 때 개미년이 아니라 미년이다.
자, 이게 민연이라고 하니까 벌써 둘이 달라지잖아요. 491년, 479년 이렇게 하면서 해석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503년 개민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개자를 부정을 해서 어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연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달리해서 박남수는 491년 그리고 홍성화는 479년으로 얘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무령왕 즉위 이전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달리해서 왜 왕이 동생이 되지 않고 속국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해석들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시작인가에 대한 표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저거는 그 앞쪽에 있는 개미라고 했을 때요. 그 앞쪽에 있는 한자를 그리기 위한 점이 아니에요. 굴곡이 가장 큽니다. 저 위에서 보시면은 저 그럴 중에서 가장 돌출된 것이 가장 크게 돌출되어 있는 저 부분은 눈에도 이렇게 띄어요. 아까 보셨던 경향신문에도 보면요. 저 의자 있죠. 그 위에 굴곡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표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민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을 했었던 아까 그 신문이나 또 논문에서 주장했던 그 뭐 미사머리니 이런 게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연도를 표시한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임나사현을 얘기하는데 임나사현은 한반도 남부에 있고 임나사촌은 일본 열도에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임나가 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임나사현이 어디 있는가는 임나사촌이나 임나사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의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개체천왕 23년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난 거죠.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것을 백제 할양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지났네요. 지나고 나서의 사촌이 있습니다. 이 사촌에 대해서는 금간 뭐뭐 해가지고 요거와 또 다른 다다라, 수나라, 화타, 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민달천왕 4년과 추고천왕 때 보면은 똑같은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은 뭘 찾아야 되냐? 위에 있는 금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체천왕 23년에 임나 사촌은요 수나라를 찾아야 되겠죠. 다다라를 찾아야 됩니다. 다다라. 이 다다라를 부산의 다대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박덕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상사, 음이 서로 유사하다. 근데 유사한 거 이전에 뭘 찾아야 됩니까? 똑같은 걸 찾아야죠. 똑같은 걸. 똑같은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대포를 찾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 비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나 사촌에 다다라는 어디 있었냐? 임나 사촌 사업에 보면은 다다라는 어디 있냐? 다다란 지금도 다라라고 하는 지명도 일본 열도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라를 합천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다랄이 하나 있는 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 수십 개 있는 여기에서 다라를 찾아야 되고 그럼 다다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일본 열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정확히 일치하는 그 명칭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추해 봤을 때 다른 지명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큐슈 북부에 있는 다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음상사라고 했을 때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위타, 화다. 자, 똑같죠? 자, 이 부분입니다. 화타와 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위타라고 하면은 오이타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큐슈에서도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이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위타, 오이타입니다. 우이타는 오이타다. 그것을 넘나든다. 이게 최규성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화다라고 했을 때 화다는 그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자가 있어요. 큐슈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다라도 큐슈 북부에 있고 옆에 있는 화다도 큐슈 북부에 명확하게 그대로 지금도 있죠. 이 화다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라스 시에 있어요. 가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라가 있으니까 밑에가 남가라가 있잖아요. 이게 7국 중에 남가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남가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큐슈에 있는 겁니다. 가라가 있고 남가라가 전부 다 큐슈에 있는 거다. 그 남가라는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532년 전에 527년 이전에 멸망한 거로 나와서 재건한다라고 나온 것이 일본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건데 7국에 그 남가라도 큐슈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아라가야하고 알라가 안 맞으니까 그것도 한반도 일본 열도에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친미달에도 당연히 일본 열도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임나사현, 임나사촌을 찾아보면 다다라하고 그 다음에 또 수나라 할 때 나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타라고 하는 것도 저기 화타가 정확하게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오이타거나 어느 곳이 되었던 간에 큐슈 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나사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다라, 수나라, 화타의 위치를 보면 큐슈 북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나사촌의 위치를 통해서 임나사현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죠. 크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없었다. 이거는 일본 열도의 어딘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나사현의 위치 중 우리가 찾아야 될 거 하다리가 있습니다. 하다리. 저걸 T로도 보는데 하다리라고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하다리라고 쓰면요. 하다리를 일본석에서 하다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게 맞는 거지. 이런 게 같은 지명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구마나리라고 하는 것은 임나국의 하다홀이 현의 벼릅이다라고 하는 것이 웅약게 나오잖아요. 이걸 찾아봐야죠. 이거를. 근데 여기서 뭐냐면 구마나리는 하다리의 벼릅이다라고 했잖아요. 별도의 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별도라고 해도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로 비정을 하려면 결국엔 웅이 들어가는 다 공주에다가 비정을 하잖아요. 공주에서 지금 KTX를 타도 4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에 그 하다리 지금 위치를 비정을 시켰던 여수가 나와요. 근데 그 벼릅이 저쪽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임나사의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마나리라고 하는 구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실은 열도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열도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쿠마시로, 쿠마베, 쿠마소, 뭐 큐슈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기내에도 보면 쿠마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문자 들어가는 지명이 100개가 넘는 것이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마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다리, 상다리, 그 옆에 벼릅이 구마나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큐슈에 보면 상다리, 하다리, 모루, 사타와 소위 학계에서 얘기하는 음상사 비슷한 음을 가진 것은 여기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구마소, 이 구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문배, 김인배의 역설의 임나 심론을 보면 큐슈의 유명의 인근 지명들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 임나 사연을 찾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상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자가 같은 부분이 열도에 아까 뭐 있습니까? 뭐 하다리도 있었지만은 모루가 있잖아요. 그 모루가 어디 있습니까? 모루가 북모루, 서모루, 동모루. 예. 이 임나 사연 중에 모루의 지명이 검색되는 위치가 바로 지금도 여기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모루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헌상으로 지명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 모루예요. 여기가 모루입니다. 그 아까 보셨던 옆에 보면은 담로가 있잖아요. 담로 섬이 있잖아요. 담로 섬이 있고 옆에가 뭡니까? 백제 지역이잖아요. 백제 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와 그런 일본석의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임나 사연이 여기에 있나 아니면 큐슈에 있나 이런 쪽 일본 열도에서 살펴봐야 되는 임나의 지명들을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임나에 200개 이상이 되는 임나라고 하는 명칭이 일본석에 나와 있는데 왜 일본 열도에서 찾지 않고 한반도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나 사연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해야 된다. 임나 사연은 한반도에 없었고 전라도에 끌어들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전라도 천년사 그 공람 기간에 그 전북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친 분들이 계세요. 도민연대의 전북 집행위원장인데 한번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경임 전북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예, 여기 대한사랑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 중인데
예. 이번에 그 전라도 천년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도민연대에서 그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뭐 아직은 뭐 봄 날씨라고는 하지만 또 저녁이나 또 새벽에는 많이 추웠을 텐데 네.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행정당국이나 편찬 위원들의 내게 뜻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집행위원들하고 고문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5월 2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요. 그때가 그 연휴였잖아요. 예. 그리고 5월 5일 그때 비가 2, 3일 동안 왔었었는데 그 우중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면담 요구를 하고 해도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이젠 7일날 일요일까지 다 끝나고 월요일 되니까 면담을 국장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면담 시간에 첫 번째는 이의 신청 기간의 연장과 또 검증 공개 방법의 공개와 그리고 또 전북 도지사 면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전면 폐기하겠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 그 편찬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뭐 연장도 또 연기되고 뭐 기타 등등 의견은 이렇게 수렴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 그분들도 본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 뭐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라 그냥 뭐 일반 시민이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 양경임 집행위원장님이 평소에 뭐 가지고 계신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거기 자원봉사 센터 예. 그 센터장을 하고 있다 이제 정년이 돼서 그만뒀어요. 예. 예, 그만두고 그냥 시민사회 단체 이게 활동하면서 사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고 보고 있고 느꼈을 때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러겠지만 지금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그 남원이 일본 그 고대 야마토에가 그 지배했다는 김웅국이라는 거에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김웅국을 운봉공 가야 정치체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유네스코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어떻게 전라도 천년사에서 이렇게 도배질을 해놨는지 제가 직접 정보 공개를 해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북에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 남원 편만 공개됐던 게 그 김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목소리에서 그 천막농성의 그 여독이 좀 느껴지고 또 심정적으로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뭐 느낄 수 있는 목소리인데요. 또 뭐 지금 제가 뭐 개인적인 걸 여쭤봤지만 양경임 집행위원장께서 지금 뭐 도민연대 전북 집행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누구나 사실은 읽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전화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사실 그 천막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를 지켜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차디찬 냉기를 버티면서 그것도 여기 집회를 한 때는 그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기 건물에 도청의 건물. 예.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 외벽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철야 농성을 했는데요. 예. 이런 농성을 통해서 그 도민의 에너지들이 소진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라 이게 지금 도민들은 가슴이 터질 그런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편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그 전라도민 연대에서는 또 전라북도 우리 집행위원회 또 우리 특히 남원 김은국이 절대 이 김은국이라는 단어가 남원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낼 겁니다. 예. 지금도 그 철야 농성했던 후유증이 이렇게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건강 잘 추스리면서 몸을 빨리 회복하시고요. 하여튼 끝까지 도민들의 뜻이 그 관철이 됐으면 하는 그 응원의 마음을 갖고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뭐 저희 대한사랑에서 오래간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전라도 천년사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찬위원회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이틀 전에 냈습니다. 끝으로 이 입장문을 읽어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 세 분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예. 본질적인 문제만 하나만 뭐 법원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증인 신문을 할 때 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니로로 대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 문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천년사의 편찬위원회의 기본 방침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일단 가야를 임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수로를 부정하고 있다. 삼국사기를 일본 서기보다 폄훼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로 가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백제와 마한사를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정말 저는 이 일부 내용 중에 양심적인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남은 문제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가야 문제로 계속 이제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편찬위원 뭐 되신 분들이 자기들 입장문 냈는데 왜 좀 세상이 좀 바뀌면 좀 여러분 거기에 글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날마다 우려먹는 그 글 일본서기 이용해 먹었다고 쉽게 말하면 식민사학자라고 뭐 지탄하지 마라. 일본서기에 뭐 아직기라든지 여러 이제 하는 거 그 레파토리 도대체 몇 년 써먹을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임나 일본부의 임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자꾸 없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껴 나가려는지요.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번에 아마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24억 이제 투자했는데 해가지고 학술을 발표했는데 아마 도민들은 반드시 그 연구비 토해내라 할 겁니다. 아니면 법적 사법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쪽으로 갈 거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문을 낸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입장문 내용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고 보면요. 그 몇 년 동안 제가 듣던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런 걸 입장문이라 내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것은 입장문도 아닙니다. 변명도 아니고 보면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 한 가지만 짚으면서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라도 천년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파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반파, 일본서기의 반파라고 하는 걸 끌고 오셨는데 제가 그 이들의 어떤 학문적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파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죠. 일본서기 개체기를 가져왔습니다. 반파, 자탄, 대사의 성을 쌓아 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봉후와 저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중략이라고 썼어요. 중간 생략이라는 뜻이죠. 중간 생략을 하고 나서 뭐 나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중간 생략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략이 없는 원글을 보시면은 봉수와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 이열비와 마수비의 성을 쌓고 마차해 추봉과 연합하여 군사와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중략으로 처리를, 중간 생략으로 처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봉수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주장을 하고 이것이 일본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선사고대 3권 187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여러 갈래 가야 봉화로가 복원돼야 하고 봉화로의 최종 정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세 가지 필수 조건.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봉수는 일본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한 조건을 갖다가 중략을 해가지고 중간 삭제를 해서 숨겨놓고서 이 조건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세 가지 조건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논리를 해도 어떻게 그 봉수 그 지금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내륙 무태서 일본에 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파가 왜 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반파가 일본에 대비했다. 그런데 이 반파를 지금 어디로 비정하고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적을 합니다. 자, 일본에 대비했다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벌써 이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화원 부원장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봉화에만 집착하여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무시하고 있죠. 지금은 뭡니까? 중략을 해서 숨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반파가 장수군이면 지금 장수군으로 비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장수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왜 일본에 대비합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와 있습니까? 일본 열도에 있잖아요. 그 일본에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륙 무투 아주 저 안쪽에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삭제했다. 저는 뭐냐면은 이런 학문적 행태가 이 전라도 천년사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전라도의 어떤 장수에 대한 비정, 그리고 이게 또 반파, 장수 반파에 대한 비정, 그리고 기문과 대사에 대한 비정, 이걸 위해서는 학문이 아닌 태도, 거짓으로 일관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서로가 용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네 가지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억지춘향이라도 논리를 만들어야지 아예 중략을 해서 숨겨버리는 이런 학문적 행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전라도 천년사가 어떻게 지필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사랑에서 오래간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광복 이후 지금 78주년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올해가요. 지금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두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대일 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들이 그 이끌었던 그런 식민사관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앞에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한반도 북부는 뭐 한반도 내로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공간적인 영역을 축소시킨 것도 문제지만 시간적으로도 또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보면 뭐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논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그 한무제의 침입을 받은 위만조선 또 연나라 출신 위만이 점령을 한 위만조선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한반도 남부는 고대 뭐 임나 일본부의 어떤 그 임나라는 지명이 그대로 하나의 국가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뭐 가야를 밀어내고 가야 자체가 임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야를 밀어내고 백제를 밀어내고 신라를 밀어내가지고 전라남북도 그리고 경상남북도까지도 임나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는 단순히 뭐 전라도 도민 500만 도민만 그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북한의 어떤 그 우리 동포들 또 재외 동포 750만 뭐 이분들의 모든 분들의 어떤 역사 정체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전라도 천년사 발간 문제가 결국은 뭐 일부분 뭐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 폐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면서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조만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결정이 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해가지고 싸워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등재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임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등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서도 초조한 마음인데 우리 국민들 모두 또 시민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놓치지 않고 좀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대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